안녕하세요, 생활의 앵커입니다. 여러분, 전번 영상 기억하셨나요? 요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요점은 돈을 안 쓰면 된다, 수익률이 100%다 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 그 안에 내포되어 있는 건 어떤 게 있냐면, 우리가 소비를 구체적으로 현명하고 알뜰하게 했을 때 나중에 내가 돈을 더 많이 번다 하더라도 그 소비 패턴이 어느 정도 정착이 돼 있다면, 100만원 벌던 사람이 50만원 쓰다가 200만원 번 사람이 한 60, 70을 쓴다 하더라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아요. 하지만 문제는 그 패턴이 안 잡혀 있으면 100만원 벌면 100만원 쓰고 200만원 벌면 200만원 쓰는 거예요. 사실상 그게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가 소비 패턴을 잘 잡고, 그로 인해서 마중물을 만들어서, 즉 목돈을 만들어서 시기적절한 상황에 투자를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 자금이 없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시작한다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투자 자금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알뜰살뜰하게 모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일반적으로 적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요. 자, 적금. 저는 상당히 군인들이 참 메리트가 있다고 봐요. 군인 적금은 일반적으로 현역이든 직업 군인이든 이율이 상당히 높아요. 현역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지금 국가에서 시행하고 모든 은행에서 시행하고 있는 적금이 있어요. 그게 보통 5% 정도 되고요. 그리고 그 밖에 시중은행에 한 5군데, 6군데 보면 기본 4에서 5%예요. 물론 금액을 넣을 수 있는 금액이 20만원에서 30만원 정도예요. 만약에 20만원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5군데면 100만원이잖아요? 그러면 100만원에다가 국가에서 시작하는 적금까지 해서 하면 140만원? 그 정도를 따로 물론 사회적으로 봤을 때 그걸 저축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되겠나 했는데, 저는 생각을 하는 거예요. 집에 현역 장병이 있다면 그 이름으로 차명계좌라고 말하기는 그렇지만 그 이름으로 대신 적금을 들자 이거예요. 왜? 시중은행은 2%예요. 2%. 특판이라고 해서 2.5%라고 하지만 거기는 4%, 5%가 넘어가요. 이거 놓치기엔 좀 아깝지 않겠어요? 현역 장병들 군대에서 2년 동안 고생하는데 그동안 그거라도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거예요. 자, 그러면 직업군인에 대해서 얘기를 할게요. 직업군인도 똑같이 해당이 돼요. 직업군인은 약간 좀 더 일반적으로 군인공제라는 개념이 있어요. 군인공제라는 개념에서 충분히 이자를 많이 받지만 그 밖에 현역 장병들이 할 수 있는 그런 저축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은 적금이랑 예금을 병행할 필요성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왜 그러냐면, 적금, 우리가 봤을 때 적금 있고 예금이 있잖아요. 근데 적금 이자가 더 높고 예금 이자가 더 낮아요. 그거 알고 계셨나요? 하지만 여기는 상술이 들어가 있습니다. 자, 적금, 말 그대로 적금이 만약에 4%고 예금이 한 3%, 2% 정도 돼요.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냐? 나 같으면 적금을 들겠어 라고 얘기하실 수 있잖아요. 하지만 금액이 한 50만원에서 100만원 정도 매달 적금할 수 있다면, 매달 불입이 가능하다면 여러분을 넣는 게 낫다고 보시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적금이라는 거는 만기 계약이에요. 말 그대로. 물론 예금도 마찬가지예요. 만약에 내가 100만원씩 저금할 수 있다, 100만원씩 납입을 할 수 있다, 또는 50만원씩 납입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저축은 1월달, 2월달, 3월달, 4월달 해서 12개월을 맞춰야지만 만기 금액이 나오는 거예요. 그 5%에 대한. 그런데 만약에 내가 하루 남겨놓고 해지를 하잖아요? 이자가 1,000몇백 원으로 줄어요. 거의 이자가 없다고 보는 거예요. 그냥 여기는 만기 계약이다. 물론 예금이랑 적금도 똑같아요. 근데 사실상 돈이 그렇게 급하게 필요한 게 아니라고 하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100만원씩 그냥 예금을 돌리자. 100만원 예금을 한 번 들고, 2번 들고, 3번 들고, 4번 들고, 이런 식으로. 물론 적금으로 하면 1월 달에 가입하면 12월 다음에 넘어갔을 때 만기가 형성돼서 1200만원을 받을 수 있죠. 하지만 제가 돌리는 거는 예금 같은 거를 예금으로 돌리게 되면 그게 돌아갔을 때 100만원, 100만원, 100만원 매달 나온다는 거예요. 즉 1년만 계약을 했을 때, 1년만 생각했을 때는 당연히 적금을 하셔야죠. 하지만 1년이 아닌 2년 이상을 생각하신다면 저는 차라리 예금을 돌리는 게 나아요. 왜 그러냐면 100만원씩 돌아가다 보면 내가 목돈이 좀 필요한데 하면 그 일부분만 깨면 되잖아요. 12개 중에 일부분만 깨고, 그리고 1년이 넘어가서 다음 해 때는 100만원이 또 나온 상태에서 내가 100만원을 또 적금할 수 있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그때부터는 100만원에서 100만원을 거쳐서 200으로 돌리는 거야. 매월 나오는 돈 100, 내가 가지고 있는 돈 100 해서 200으로 돌리는 식으로 해서 매번 100만원, 200만원 또는 다음에는 300만원 이런 식으로 돌려서 나중에 내가 목돈을 가지고 충분히 뺄 수 있도록 매달 이렇게 돈이 나온다는 생각을 가지고 정신 바짝 차리고 가지고 있는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나 라고 생각이 들어요. 적금 같은 경우에는 사실 이자가 어떤 형식으로 나오냐면, 예금은 처음 내가 100만원을 넣었을 때 3%다 하면 넌 처음부터 3%라는 이자가 들어가요. 하지만 적금 같은 경우에는 처음에 5%예요.
첫 달은 5%가 맞는데 둘째 달은 5%에 12개월로 나눠서 11개월치를 줘요. 그리고 세 번째 냈을 때는 5%에 10개월치를 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하기 때문에 점점 해서 막달에는 실질적으로 5%가 아니라 0.5%의 이자를 준다는 거예요. 알고 계셨나요? 그렇기 때문에 엄청난 이자 차이가 나지 않아요. 하지만 목돈이 어느 정도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적금과 예금을 어느 정도 병행하고 마중물을 형성해서 투자처를 알아보는 게 너무 중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는 고정지출과 유동지출에 대해서 다시 한번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유동지출에 대해서는 굳이 이런 걸 사야 되나? 굳이 이렇게 해야 되나? 라는 생각으로 해서 어느 정도 다 이해가 가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고정지출은 중요합니다. 왜 고정지출인데 어떻게 건드리지? 물론 우리가 월세를 내거나 물론 전세를 내거나 이율이 높은 쪽으로 가면 사실 알아볼 필요성이 있는 게 뭐냐면 우리가 월세일 때 50만원, 60만원 정도 내는데 너무 아깝잖아요. 1년이면 600만원, 700만원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세자금 대출을 통해서 이자 1%에서 2% 정도 내는 게 어떨까? 보통 월세라는 거는 10% 정도 내요, 이율이. 그래서 그 건물주들이 수익을 한 10% 정도 보는데 요즘은 그 정도로 많이 보진 못하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높은 상태의 수익률을 생각하고 우리한테 월세를 받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국가 정책에 따라서 전세자금 대출을 받아서 1, 2%를 내면 한 달에 이자 10만원, 15만원 정도 내면 한 30만원, 40만원 이득을 보는 거예요. 그렇게 고정지출을 한번 줄여보자는 거예요. 자, 보험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정말 필요한 보험인가? 아니면 내가 그냥 눈탱이를 당했나? 이런 보험에 대해서 생각해 볼 필요성이 있어요. 보험도 어떻게 가입하면 저렴하고 어떻게 하면 좀 더 내가 호구처럼 당했나를 알 수 있는데, 자, 두 가지의 예시를 하나 드려드릴게요. 일단은 자동차 보험, 화재 보험, 이거 두 가지는 10,000원이 넘질 않아요. 최소 기본 10,000원이에요, 10,000원. 근데 10,000원이 넘는다는 것도 이 보험 두 가지가 실질적으로 이 보험이 적용되는 그 가격은 5,000원 내지 6,000원 밖에 되지 않지만 어쩔 수 없이 10,000원 이상의 보험이 가입이 돼야 되기 때문에 10,000원 그 구간이 넘어야 되기 때문에 특약을 넣고 또는 보증금을 넣어요. 적립금이라는 걸 넣죠. 그런데 적립금 같은 거는 사실상 의미가 없어요. 적립금을 많이 넣는 보험사는 그냥 바로 차단 걸어버리세요. 적립금은 양아치들이 넣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자동차 보험이든 화재 보험이든 내가 이렇게 많이 걸었지만 돈이 어느 정도 더 넣어야지만 가능하다 하면 차라리 골절이나 다른 부분 특약으로 해서 좀 더 메꾸시는 게 낫고요. 터무니없이 만약에 화재 보험이나 운전자 보험이 2만원대가 넘어갔다, 사기꾼이니까 당장 차단하시고, 그런 부분이에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보험을 보다 보면 보험 설계사가 뭐 되게 친절하게 얘기하고 하는데 드라큘라예요, 드라큘라. 그리고 우리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정말 우리가 스스로 알아볼 필요성이 있다는 거예요. 알아보고 좀 더 연구한다면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좀 지킬 수 있지 않을까. 좀 지키자고요. 우리가 힘들게 번 돈 지켜보자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럼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